빛나는 생명이다. 미래의 녹은 양봉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벌써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자, 6월 중순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이제는 바로 장마가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기가 6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이렇게 지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뭐 장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우기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폭우가 쏟아져서 양봉장에 침수가 당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비가 오고 장마가 침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벌통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되면은 내부에 습기가 많아져서 곰팡이가 피고 그 곰팡이에 의해서 다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기 때는 습기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대기 중에 습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벌들이 안에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습기가 벌통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되면은 벌들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너무 습하게 되고 육아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곰팡이도 썰고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잘 해줘라. 대신에 벌통 내부에 있는 개포를 접어서 평소에는 5cm 접어줬다면 장마기는 더 넓게 반을 접어준다든지 해서 내부에 있는 습도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런 환기 장치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벌통 내부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온도와 습도입니다. 그래서 장마기에 습도 처리를 잘 해주셔야지 육아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것도 여러분들 밑바닥에 깔고 또 6월 중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더욱더 중순 관리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6월달 이 강의도 벌써 월동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강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이제 168페이지를 보시면요, 6월 중순 양봉 관리가 나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교재를 활용하시고 구매를 하실 분들은 다음에 중앙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봉이라는 것은 지금 인공분봉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분봉은 4월달, 5월달 여러분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자연분봉 말고 이제 인공분봉, 인위적으로 분봉군을 확보해서 내가 원래는 100통을 유지해야 되겠다. 100통을 분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말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공분봉. 입하가 지난 5월은 분봉은 황금기에 해당되지만 아가시아 꿀 채밀 후 6월 분봉도 잘만 하면은 5월 못지않게 분봉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봉을 해야 된다. 자, 분봉을 하는 걸 어떻게 하냐 보니까 봉판 2장과 먹이장 1장 모두 3맷벌로 분봉한다. 소비를 이동시키기 전에 여왕벌이 그대로 붙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소비를 줄 옮기다 보면은 여왕벌이 분봉군 쪽으로 따라가면 안 되죠. 그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분봉할 경우 외역봉은 원군으로 돌아오므로 2매보다 많은 벌을 털어 넣는다. 이때 기존 봉군 무리에서 거리를 두어 분봉군을 배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둘 때는 항상 여분의 벌을 더 넣어줘라. 만약에 2-3km 떨어진 곳에 갖다 놓는다면 털어 넣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한 장소에다 두고 이제 분봉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꼭 벌을 많이 더 털어 넣어줘라. 여기에 한 가지 더 꿀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회원들이 지금 해보시고 그 체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봉을 해놓고 나서 그 분봉군이 다 외역봉이 원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개체수가 줄어들면은 다시 분봉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분봉군 소문 앞에다가 나뭇가지나 풀가지를 꺾어가지고 소문 앞에 딱 걸쳐 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죠? 도봉이 났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봉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분봉을 해놓고 나서 분봉군 앞에다가 나뭇가지를 넣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벌들이 나오다가 보니까 장애물이 있어. 전에 없었던 장애물이 보인다고요. 그럼 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사 왔구나. 장소가 이동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기 벌통에 있는 환경을 익히고 그 길을 새로
찾는다는 거죠. 전에 그걸 잊어버리고. 왜? 이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가지를 장애물을 하는 놈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꼭 분봉구는 바로 그 원군 옆에 놓지만 좀 떨어진 곳에 놓아두는 것이 낫다. 이런 것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분봉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냥기에 사냥을 하고 보온제로 보온한 뒤 마무리한다. 사냥기에 꼭 우리 식량 소비도 넣어줬지만은 사냥기에 설탕물도 꼭 넣어줘라. 그 다음에 보온도 철저히 해줘라. 이때는 우리가 낮에 기준한다면 온도 기준한다면은 보온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밤에 새벽 4시, 5시 되면 기온이 15도, 17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있는 찬 공기가 벌통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개체수가 적은데 지금 봄판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우화하기 전까지는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벌통을 보온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막 보온을 해놔면 나중에 더워서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벌들이 알아서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 신경 써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보온지어서 분봉을 잘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강군 옆에 분봉할 경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분봉구는 꼭 다른 기존 벌통에 두지 말고 좀 혼자 뚝 떨어져서 그렇게 두셨다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거기 처녀번이 교미를 하고 돌아서 산란할 때 바로 다른 봉구들 옆으로 갖다 놓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처음부터는 가까이 놓지 마라. 한 장소에 놓되 좀 떨어져서 놔라.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그만 거지만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분봉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대충 막 해가지고 갖다 놓고 저것도 대충 갖다 놓고 전부 대충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벌을 기대할 수 없죠. 대충 한 만큼 결과는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해야 된다. 두 번째, 분봉의 적개입니다. 봉군 수를 늘리고 싶다면 밤꿀 채밀 후 바로 분봉에 들어간다. 5월에 비해 분봉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성공 확률은 높은 편이다. 분봉은 장마철 전까지는 모두 종결 짓는 것이 좋다. 아가시아 꿀을 채밀하고 나서 분봉을 하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밤꿀을 채밀하고 나서도 하기 위해서 분봉을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밤꿀 채밀이 끝나면 바로 즉시 분봉을 해주시는 게 좋다. 왜? 외부 온도가 좋고 너무 또 날씨가 덥기 전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분봉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된다. 바로 밤꿀 채밀하고 난 이후에는 분봉하는 것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인공 분봉을 하시는데 이때는 영양분이 꼭 필요하죠. 근데 우량 종봉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 본중앙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좋은 종봉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거나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이용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은 유튜브를 저는 더욱더 잘 만들어내고 또 영양분도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서 근친을 피하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산란도 잘하고 하는 그런 것을 육종사업을 저희들이 잘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증소입니다. 증소. 교재 1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증소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월 장마철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벌을 꾸준히 불어난다. 일정 주기로 내검을 실시하여 증소를 계속한다. 증소 속도는 4, 5월에 비해 더뎌진다. 기온이 올라가 봉군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여왕벌이 산란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봉군이 충분히 불어나면 반드시 증소한다. 증소를 하는 방법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증소. 증소는 바깥 소비에 산란했을 때 증소해줘라. 이겁니다. 그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보죠. 증소 방법은 어떤지. 일벌과 여왕벌이 경기판 뒤쪽 예비장에 넘어가서 넘어간 후에 증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비장 넣어놨는데 거기에서 그 일벌들이 많이 한 장벌 이상 넘어가 있고 여왕벌이 넘어가 있고 했을 때 증소해줘라. 미리 대비해서 증소하면은 육아구역이 상계돼서 오히려 정세가 둔화된다. 벌도 뒷벌을 넘어가지도 않는데 내가 예측해서 곧 넘어갈 것이야. 미리 예비장을 넣어놓자. 너무 섣불리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갱입판 뒤로 넘어간 넘어가서 산란이 이루어졌다면 그 장을 제일 바깥쪽이 아닌 한 장 안쪽으로 넣어서 증소한다. 소비장 바로 넘어 놓지 말고 한 장 건너뛰어서 가운데 넣어줘라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밑에 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산란을 많이 하게 되면 중성해지는 건 당연하죠. 이때 예비 소비가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계상을 올린다. 자, 기존 벌이 잘 드러나서 전체 봉군 다 계상을 올릴 정도의 세력은 안 되지만은 그 중에서 여러 통들이 보면은 세력이 많이 불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계상을 올리십시오. 아니면은 분봉을 하시든지. 난 봉수 더 이상 늘리기 싫다 그러면 계상을 올립니다. 계상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가다가 아주 월동 들어갈 때 다시 단상으로 내리면 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계상 올리는 것도 이 시기에 해도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월동 자기꾼. 자, 네 번째 보니까 월동 자기꾼 줍니다. 아니 지금 6월달인데 무슨 너무 지금 겨울이 한 6개월 남았는데 무슨 월동 자기꾼 월동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 근친, 영양실조, 또 봉군 세력이 약화돼서, 또 우리가 약을 잘못 쳐서, 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월동 자기꾼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월동 약하게 들어가고 그 약하게 들어간 봉군이 내년 봄벌도 약하기 때문에 내년 봄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동 자기꾼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부터 한번 보죠. 170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월동 자기군 준비. 밤꿀 채밀이 끝나고 월동할 봉군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월동할 봉군은 6월부터 확보하기 시작한다. 자,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00군을 월동을 해야 되다 싶으면 지금부터 100군을 정확하게 세력도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잘 준비하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약하게 되면 내 100통을 목표로 했는데 잘못 너무 약하게 해놔놓으면 월동 들어갈 때 100통이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동 준비라는 걸 말씀드려요. 자기권 준비라는 겁니다. 자, 분봉 성공률은 연중 6월까지가 높으며 7월부터 차츰 줄어든다. 저는 6월달까지 분봉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공률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달에 밤꿀도 채밀하고 또 분봉도 그런저런 좀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일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늦었다. 7월달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공 확률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7월부터 8월까지는 무더위 탓에 봉군의 증식 속도가 낮으시므로 분봉 시 분봉군, 원군 모두 정상 상태가 아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7월달에 하면 더디지고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6월 안으로 전으로 덥기 전에 6월 전이든 뭐 7월 초든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분봉을 마무리하라는 뜻으로서 설명하고 있죠. 자, 6월까지 분봉한 봉군이 여름 가을을 거쳐서 착봉 상태가 3, 4매 이상 벌이 되면은 월동이 가능하므로 내년에 채밀군으로 바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6월 말까지 거의 3, 4매분은 돼야지 이 여름벌이 잘 늘어나고 그 여름벌이 가을벌, 월동을 들어갈 벌을 잘 유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동벌이 잘 유화돼야지 내년 봄벌을 또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럼 노란식을 칠하는 걸 보겠습니다. 월동 자객군은 다음 해 아시아꽃 유밀기에 맞춰서 최대한 강한 개상벌로 성장 가능한 규모의 4매벌 이상의 봉군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봉하고 6월 말이나 7월 초 돼서 3, 4매는 확실한 3, 4매가 돼야지 여름도 잘 넘기고 가을벌을 잘 많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월동 자기꾼 준비다 이런 말을 붙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서부터요 이제 본격적으로 육아가 시작되고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분떡을 공급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분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중앙에서 이렇게 영양 비율을 잘 레시피를 잘 맞춰서 이 단백질뿐만 아니라 부족한 영양소도 다 넣어가지고 또 벌이 소화를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척지 다 해서 넣어놨습니다. 저희들 화분은요 여러분들 저희들 중앙에 화분 가지고 체험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깨끗한 찌꺼기 없이 먹습니다. 어떤 화분은 그러니까 찌꺼기 밖으로 많이 물어내더라. 보통 내부에도 보면 화분 찌꺼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세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기초적으로 좋아야지 어릴 때부터 건강한 단백질이라든지 영양소가 골고루 된 걸 먹은 벌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저는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중앙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 좋은 화분떡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0월 달까지 월동벌을 확보할 때까지는 화분떡을 계속적으로 얹어 두셔야 됩니다. 이때 바로 우리 중앙의 화분떡을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주시면 정말로 느낌이 다르고 벌의 활성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6월 중순 양봉 관리 여러분들 뭐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참고하시고요. 장마기에 관리를 습도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하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